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부동산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서와 삼성, 노원과 의정부 간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그 수서까지는 연장이 되는 걸 확정이 됐지만은 네. 이 노선을 좀 더 도심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삼성이라든지 노원, 의정부 간을 연결하는 이런 라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그 이노근 국회의원이 그 노원 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까지 이제 끌어들여려는 이런 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그 KTX의 의정부 연장 사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이 착수됐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고 새누리당 지역공약 실천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이노근 의원이 적극적으로 KTX의 수서 삼성, 노원, 의정부 간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 서울시 철도시설공단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사전 타당성 영역 같은 경우가 지난 5일자로 입찰 공고 중인 상태로 영역 기간이 약 6개월간 소요됩니다. 강북 그 지역 발전의 사업인 만큼 앞으로 KTX 의정부 연장 사업을 뭐 추진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전 타당성 사업이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비용 대비해서 그 편익 비율이 나올 것인가. 네. 보통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이 넘어가면은 하는 거고 1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뭐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오히려 지금 이미 운행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적자입니다. 의정부까지. 네, 그래서 네, 네.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실제 뭐 이게 그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노원하고 의정부 쪽이 도심과의 거리가 상당히 또 다이렉트로 되기 때문에요. 네. 이쪽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좀 반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민영화의 또 논란 속에서 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또 확정 발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제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의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세워서 2015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권을 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연계금에 맡길 방침을 알려지고 있고요. 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 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2차관이 여영구씨인데요. 정부에서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실질적으로 이제 민영화가 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그 요금이 상당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철도가 각 노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메트로라든지 그다음에 9호선이라든지 길거리가 두세 개 있는데요. 일본은 각 회사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네, 나눠져 있고 상당히 비쌉니다. 철도 네. 요금이 뭐 고속버스 타는 거나 똑같이 뭐 8,000원, 9,000원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되지 않나 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레일 측에서는 민영화는 아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고요. 뭐 용산 역사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설 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경영계획이나 평가 등에서 이 규제를 받게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정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게 현재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국토부의 그 자회사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서발 노선 개통 이후에 서울 용산역 이용객이 하루 1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이제
줍니다. 아무래도 분산이 되겠죠, 수소 쪽으로. 네. 수소에서 8만 명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것으로 국토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서발 KTX 운영사의 자본금이 잠정적으로 3천억인데요. 차량을 임대하거나 아웃소싱 방식의 조직을 쓰려면서 1천억까지 낮출 계획을 현재 철도부는 가지고 있는데 이번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넓어진 만큼 수요가 진짜 는다면 파이를 키울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철도 요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자세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보죠. 그 수서발 KT 역사가 실제적으로 완전 민영화가 된다면은 현재 뭐 KTX와 보다는 좀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좀 낮춰줘야 시장에 대한 그 경쟁에 대한 좀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그 철도공사 같은 경우가 그 KTX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금 적자 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요금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발에 비해서 10% 정도 뭐 낮출 것이라고 현재 그 국토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초기는 뭐 이렇게 낮추겠지만 뭐 시간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면서요, 그 지주회사 기능을 겸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요, 여러 개 자회사가 맡게 되고, 국토부는 독일식의 그 모델을 응용한 지주회사 자회사 체제로 전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차량 관리, 시설 유지 보수 등 적자가 많거나 큰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코레일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 만들고 이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과 비용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할 것이라고 이 국토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 만들고요. 2015년에는 차량 정비, 임대 부분 자회사를 세울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2017년대에 서울 시설 유지 보수 부분을 자회사로 이제 분리하고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의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는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코레일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는 세제 보조금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운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번에 그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따라서만 나뉜 요금을 서비스별로 4, 5등급으로 또 차등하는 방침을 대고 있고요. 네. 서울 용산발 KTX, 수서발 KTX가 가격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경영 효율성이 이제 높아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철도가 이 국토부가 현재 매년 4,500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누적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 6천억을 달하고 있는데요. 요금이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 구조가 이제 개편을 이제 발표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차별로 이제 요금이 틀리지만은 네. 등급별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아무래도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도 이제 등급별로 나누면서 교묘하게 요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KTX라든지 여러 가지 수소역 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고지 것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사실 비수기인데도 이 저가 매력에 두드러지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다소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그 14일 기준 78%입니다. 네. 전달 77%보다 0.63포인트 높아졌고요. 반면 인천이 7월에 78%에서 8월에 75%, 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78%에 78.24%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 지역이 좀 높고 인천은 좀 입주 물량이 증가되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침체되고 있으면 서울 지역가는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시장이 많이 달려들어서 매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황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불황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도 지금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역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서울 같은 경우가 금천구의 독산동의 금천현대 경매에 37명이나 몰렸습니다. 네, 네. 아파트 감정가 3억 원에 그 89% 수준인 2억 6,750만 원에 낙찰됐고요. 네. 경매로 나온 서울 송파구 잠실성 리센스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96%로 이릅니다. 10일 경매 때 15명이 참여해서 감정가 9억 원보다 낮은 8억 6,800만 원에 팔렸고요. 네네. 서초구 신동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93%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감정가가 7억 3천만 원이지만 14명의 경쟁을 벌여서 6억 8,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성북구 기름동의 기름 뉴타운 낙찰가도 3억 6,700만 원으로 감정가 3억 9,500만 원에 92% 수준에 낙찰됐고요.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도 있고 경기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소 생기면 낙찰거리 높아졌습니다. 네. 낙찰거리 90%에 달하는 등 낙찰 물건들도 늘어났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많은 쪽에 네.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름 휴가철 비수기인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뭐 비수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전세 가격이 뭐 21개월, 22개월째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네네.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수급 불안감이 가장 크죠.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올해 하반기까지 좀 부족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정부에서도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유동성 확대 전략이 오히려 전세값을 뛰게 하지 않냐 이런 네. 우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대거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이 전세 시장에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계속 전세 시장을 밀어 올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을 대폭 푸는 것보다는 능력이 되시는 이런 분들은 대거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 정보 광장이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거 보니까요.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6월에 9,031건보다 78.9% 급감한 1,904건 그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전세 거래 건수는 실제적으로 8,000건, 8,070건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에 매매 시장이 계속 급격히 위축되고 전세를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이달 초까지 전세가격이 51주 연속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KB 국민은행도 보니까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64%입니다. 서울이 현재 한 60% 정도 되고요. 네. 2003년도 4월에 64.8%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 상승이 계속되면은 2003년도 4월에 그런 수치도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세입자 지원 대책, 수급 불균형,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제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부에서는 좀 다른 각도, 서울시에서도 좀 다른 각도로 해서 전세시장을 좀 잡는 방법을 네.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솟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년 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세시장이 치솟는다, 시중에서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2월 말 기준 국내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22.8% 증가 25조 5천억입니다. 연 4% 이자를 싸게 이제 정책자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 연봉이 6천 정도 되신 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집을 안 사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계속 올려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이런 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목돈 안 드는 전세대도 결국에 그 유동성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세값 안정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KB 부동산 알리지가 이제 조사 보니까요. 89년 정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 그에 네. 서울 전세 가격이 17.5% 급등했습니다. 이듬해엔 16.8%. 한마디로 이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보호 기간, 좀 상한제라는 거는 일정 부분 못 올리게 하는 것. 네네. 임대차 보호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3년으로 연장하다 보면은 미리 집주인들이 당겨가지고 이 올린다 이런 것 때문에 89년도에 이런 법이 주택임대차 법 시행되자마자 우리 서민들이 힘드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네. 대한 것도 시행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네,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이 취득세 연구 인하 방침을 두고서 부처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전세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보존료 재산세 보유세를 건드릴 경우에 매매 시장을 더욱 유축한다. 전세시장 눌러앉기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이제 많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요. 거래가 극도로 부진한 현 시점에 보유세를 건드릴 경우 부작용이 예상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전세시장 불안의 경우 공급 확대 또한 전세 매매 전환을 통한 수요 분산만이 해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당선 전세가 상승세를 막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현 시점에 그 목돈 안전 전세와 같은 수요자 지원책보다는 취득세 그 연구 인하안이 빨리 좀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활성화 대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인하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대하고 있는데 단순히 취득세 인하가 되면은 주택 거래에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뭐 자료도 나오지만은 뭐 국토부의 그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들은 취득세 인하가 오히려 주택 거래에 도움이 된다 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봐야 될 건 뭐냐면 취득세 인하만 가지고 주택 거래가 는다 감소한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요. 네. 취득세가 인하가 되면은 오히려 주택 거래가 않는에도 불구하고요. 네. 혹시 좀 정상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집이 한번 거래가 되면은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구재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이사심센터, 그 다음에 그 가구, 네. 그 다음에 뭐 식당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기가 살아면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승수 효과를 봤을 때는 무조건 돈은 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취득세 인하든 연구 인하든 아니면은 동결이든 어떻게든 거래가 늘게끔 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집만 볼 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넓게 바라봐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